마이크가 아니고 마스크는 어디서 사세요? 구하기 힘들던데 그래도 마스크는 다 끼고 계시네. 구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던데 하나로마트 이런 데 판다 해도 못 사고 뭐 공영 홈쇼핑에서도 못 샀다고 와이프가 오늘 우체국에도 가도 안 팔아가지고 못 샀다 이렇게 하던데 아마 누가 다 사가지고 있나 보더라고. 비싸게 팔려고. 그러다가 이제 망할 수도 있겠죠, 지금 잘못하면. 제가 아는 분도 그 마스크 장사한다더라고요. 부동산에 쓰는데 부동산 안 하고 마스크 샀다가 다시 되팔려고 하는데 가격이 폭락하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지금 10억씩 막 이렇게 주고 사놨다가. (47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내용 그대로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47페이지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안 나와도 그냥 다 양가로 3번 일신 한 사람이 자격증 한 번밖에 하나의 자격 효력이 있다. 저 자격증 2개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자격증 제 거 하나 취소되면 나머지 하나는 계속 써도 되죠. 물어보니까 별도의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 취소되면 다 못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자격증 한 번밖에 못 땁니다. 저는 옛날에는 자격증 15번 시험 봐가지고 2번 합격했는데요. 요즘은 아예 시험 볼 수도 없어요. 합격하신 분들은. 아예 큐넷에 인터넷에 원서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상식적인 내용이고 48페이지 양가로 1번 맨 위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필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뭐 책에다 체크하면 되고요. 인터넷에 그런 거 질문하는 분 많아요. 필기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그 김용욱 선생한테 물어보니까 꼴리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철학적 답변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이야기. 나쁜 말이 아니죠. 그 뜻이. 그래서 꼭 필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정답은 없다는 이야기. 나한테 맞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공부를 해봐야 알지. 필기를 한번 해보면 그게 좋으면 하면 되고 안 좋으면 안 하면 되고 그래요. 근데 필기를 안 해도 자료는 나중에 뭐 요약집, 서브노트 이런 거 지금 여기 백신 비교 정리 다 중요한 거 2장 드렸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80점 받는다고요. 굳이 필기 안 해도. 하고 싶으면 이거 다 한번 적어 보세요. 이게 어떤 분은 이 2장 이걸 갖다가 암기하는데 일주일 걸렸대. 일주일 걸려가지고 다 암기하고 나니까 너무 편하대요. 이제 계속 기억이 다 남는데요. 꼭 그걸 저는 뭐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주일 동안 이것만 보고 민법도 안 보고 있기는 좀 힘들겠죠.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1차 시험 보고 나서 1시간 50분 시간 있어요. 그때 암기하면 돼요. 그때 암기하려면 뭔지 계속 보고 있어야 되죠. 익숙해져야 그때 암기가 되지. 갑자기 그날 보고 암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자체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원칙 시도지사고 필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원칙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이때까지 다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이었고요. 따라서 이때까지 31번 시험을 봤는데 모두 자격증에는 시도지사 명의로 된 자격증을 교부했습니다. 시도지사 명의로. 이때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 그럼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상은 광역자치단체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시군구에 해당돼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가 있는 분은 충청남도 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2번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이 경우 미리 동그라미 하십시오.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장관이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합격하면 소송을 실질적으로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다 주도를 하고 있죠. 근데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하면 안 되고요. 시도의사한테 불합격 취소해달라고 소송해야 됩니다. 소송하려면. 불합격 취소해달라고 소송해가지고 추가 합격된 사람도 있습니다. 8년 후에 추가 합격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8년 동안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손자가 젖먹던 애가 지금 학교 가더라고요. 소송하는 사이에. 그래서 그렇게 8년 동안 소송하는 것보다 다시 시험 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돈도 소송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올지 장담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결국 문제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몇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는 틀리줘도 돼요. 60점만 받으면 되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공법을 50점을 목표로 한다.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50점을 목표로 하는 거는. 50점 목표로 하면 40점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80점은 목표로 해야 50점은 나오겠죠. 최하. 목표는 일단 80점 이상으로 잡고, 그분은 공인중개사법 100점, 공법 50점 목표로 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100점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도.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100점밖에 어려운 과목이에요. 학교론하고 두 개가.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완벽하지가 않아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100점, 저도 100점 2번밖에 못 받았어요. 시험 15번 넘게 시험 봐가지고 공인중개사법을.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게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냈지 않았을까 이렇게 너무 깊이 고민하니까 오히려 틀리더라고. 출제위원도 생각 못한 걸 저 혼자 깊이 고민하니까 그 출제위원이 생각하는 만큼만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시험 위탁입니다. 원래는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그 하나 더 합한다면 협회도 있죠.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다. 천안의 독립기념관 이런 게 준정부기관이에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다. 협회도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양가로 2번 응시자격 제한입니다. 이 응시자격 제한 여기 걸리는 분은 지금 시험 공부하면 안 됩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도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시험 못 보는 경우는 부정행위하고 5년, 자격 취소되고 3년, 이 2개 해당되면 시험 못 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45만 명의 공인중개사 중에서 자격 취소가 1년에 10명 됩니다. 그것도 주로 사망하고 없는 분들 자격 취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사해가지고 그 보고하는데 자격 취소 한 명도 안 했다고 하면 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했다고 문책될 수도 있잖아요. 너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한 건도 적발 못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통계는 몇 명이라도 자격 취소했다고 해야 되니까 거의 사망하고 없는 분들 주로 자격 취소하더라고요. 어쨌든 자격 취소는 거의 안 된다.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자격증 빌려준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2만 명 정도는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격증 걸고 하는 경우 많아요. 그거는 완전히 빌려주는 게 아니고 자격증 걸고 소장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직접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죠. 지금 저도 제 아는 지인이 서울에 강남에 기본급 200만 원 준다고 자격증 걸고 할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고. 자격증 건다는 거는 그게 이제 형식상 대표는 자격증 있는 사람 명의로 되고 그 실제 같이 근무하면 그건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요. 완전히 빌려가지고 아예 자격증 있는 사람 나오지도 않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계약서 다 쓰고 하면 그건 불법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격증 걸고 하면 취직하기가 쉬워요. 혹시 합격하시고 취직하고 싶으면 좀 이야기하세요. 저는 구해달라고 하는데 구하기가 오히려 힘들더라고요. 자격증 있는 사람 합격하고 나면 구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아는 분들이. 그 제 밴드에다가 이게 구인 광고를 올리도 연락 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이때까지 한 명 해가지고 한 명 합격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 이름으로 치보면 밴드 있어요. 한 지금 2,600명 정도 돼요. 회원은. 문제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응시자격 제한받는 건 딱 2가지밖에 없다.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입니다. 부정행위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자, 프린터 오늘 새로 받았으니까 이제 옛날에 받은 거는 집에 놔놓고 보시고요. 새로 받은 거 다시 또 체크를 하면 2달만 되면 또 이거 체크 다 해요. 자, 어디 있습니까? 5년,
4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밑줄 치세요. 4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4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부정행위한 수험생, 부정행위한 출제위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출제위원 5년 동안 못 들어가고요. 시험 보러도 못 갑니다. 부정행위하면 5년 동안. 5년이 너무 길죠. 수능 시험은 1년인데 우리는 5년입니다. 5년. 그 다음에 자격 취소 5년은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46번에 동그라미 5번. 46번에 동그라미 5번.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 제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부정행위 하면 거의 다 현실적으로는 그 시험만 못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보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게 5년 동안 못 보려면 그 감독관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5년 못 봅니다, 시험. 본인은 부정행위 했음을 시인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부정행위 했다는 확정 판결 받으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부정행위 해가지고 처벌받으면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정행위 하면 그 시험만, 저도 부정행위 해봤거든요. 시험 보면서. 저 고개 돌리니까 한 번만 더 고개 돌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또 돌려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저는 어차피 합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가지고 감독관이 시험지 뺏어갈까요? 부정행위 하지, 고개 돌리지 말라는데 이렇게 가져가세요. 이랬더니만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이왕 오셨으니까 시험은 보고 가세요 하고 이러더라고요. 감독관이. 너는 애비애미도 없냐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만 안 해도 되겠더라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감정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통해요. 감성적으로 이야기해야 돼. 주로 그게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감독하거든요. 감독관 서로 안 하려고 한대요. 요즘은 한 10만 원 받는데요. 하루 일당 10만 원. 요즘 젊은 분들은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안 가겠다. 왜냐면 그 압박감이 또 이게 잘못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시험 잘못되면. 그러니까 압박감이 엄청나게 큰가 봐요. 감독관들이 다니면서 컨닝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컨닝 페이퍼 이런 거 처음에 한 20분 동안은 얼굴 확인하고 신분증 보고 그 사인을 해요. 대조필 그 OMR 카드에다가 답안지에다가 감독관이 사인을 한다고. 감독관이 그래 A형, B형 이것도 감독관이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A형, B형 잘못 체크한 거는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그는 구제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현재는. 만약에 A형인데 B형으로 잘못 체크했으면 감독관 잘못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물론 잘 보고 체크해야 되겠죠. A형인지 B형인지. A형인지 B형인지 딱 10문제가 차이 나더라고, 답이. A형하고 B형하고 똑같잖아요, 문제가. 그 10문제만 바꿔요, 순서를. 그러면 A형 100점 그대로 컨닝하면 B형 75점은 나온다고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문제 있으면 차라리 옆에 거 보고 쓰는 게, 옆에 거 볼 수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그 옆에 분이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몰라서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 여자분, 젊은 분이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주니까 아저씨 지금 누구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하면서 신경질 내고 안 보더라고요. 보라고 옛날에 보여줬더니만 다 틀렸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이 쉬운 것 같으면서 답만 다 피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확실하게 알든지 확실하게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대충 알면 대충 답만 다 피해가요. 예, 그래서 컨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내가 컨닝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가야 돼, 하려면은. 근데 컨닝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컨닝할 각오로 그렇게 공부하면 컨닝 페이퍼 안 봐도 다 대가리가 무슨 대가리인지 다 떠오른다고요. 암기한 게.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는 암기를 좀 해야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부정행위 5년 받고요. 양가로 3번 48페이지 시험 공고 및 응시 수수료인데요. 예정 공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 2월 28일 예정 공고 나왔습니다. 10월 31일 시험 본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가보면.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입니다. 관보 또는이 아니라 및 일간신문, 신문에도 공고를 했습니다. 10월 31일 날 시험 본다고. 확정공고입니다. 확정공고 49페이지 맨 위에. 확정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가로 안에 옛날에 60일 X 해놓은 이유는 옛날에 60일에서 90일로
바뀌었어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4번 밑에 까만 별표 90일. 90일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벌겋게 색칠 좀 하세요. 형광펜으로. 프린트 오늘 받으셨으니까. 오늘 받은 거는 책에 딱 넣어놓고 빼지 마세요. 집에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가져오면 또 다시 달라고 하면 힘들 수 있어요. 학원에서 올 때마다 새로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옛날 거는 집에 잘 보이는 데 놔놓고 공부하시고 새로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자꾸 봤던 거 다시 보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깨끗한 거, 저는 새로운 거 처음이 좋더라고요. 처음이라는 게. 뭐든지 첫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초심이. 첫 강의는 아까도 말했지만 인터넷도 첫 강의는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아요. 근데 마지막 강의하고는 몇 배 차이 나요. 강의 조회수가. 그만큼 처음 마음 먹은 게 끝까지 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 그런 질문 많이 해요. 11월달 막 예를 들어 인터넷 듣는 분은 11월달 강의도 있고 1월달 강의도 있고 3월달 강의도 있는데 이거 뭐부터 들어야 됩니까? 그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3월달 거 듣는 게 나아요. 모르는 거는 민법 같은 거 이해 안 되면 찾아가더라도 또 11월달 지금 이때까지 못 들어가지 미뤄졌는데 그 또 11월달부터 된다고 하면 결국은 11월달 것도 제대로 못 듣고 아마 시험 보러 가야 될 거예요. 일단 현재 거 듣고 모르는 거는 뭐 자꾸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옛날 거 지나간 거는 이제 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자, 응시 원서입니다. 특히 2차 과목은 맨 마지막 강의가 가장 중요해요. 바뀐 게 다 개정된 게 반영되니까 자꾸. 시험 보려면 그냥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응시 원서 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돈도 내야 됩니다. 응시 수수료도 내야 되죠. 자, 그러면 응시 수수료 돈 낸 거 옛날에는 돌려주는 게 없었어요. 무조건 시험 보러 안 가면. 근데 시민보 기자라고 지금은 뉴스타파의 기자인데 옛날에 MBC 기자였어요. 그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저보고 그렇게 좀 쇼를 해. 이 인터뷰가 다 쇼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줄 알 때만 다 짜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병원에 간다고 시험 못 보러 갔는데 환불 안 해줘가지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걸 리얼하게 연기를 하라더라고요. 근데 그게 억지로 하니까 사람이 저는 진실해가지고 그렇게 연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버벅거리고 이렇게 했더니만 제 건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거 2명 인터뷰했는데 다른 사람 게 나왔더라고요. 제 건 안 나오고 잘렸더라고.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뉴스타파에 있는데 시민보 기자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기획 취재를 해가지고 뉴스에 나가니까 이제 반환하는 이게 신설됐어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시험 보러 안 가면 돌려주는 게 있다고요. 전부 다 돌려주는 거는 과오납하면 과오납 모르고 초과해서 냈으면 잘못해가지고 초과해 낸 거는 다 돌려준다. 지금 현재 28,000원 받거든요. 뭐 모르고 28,000원 2번 냈다든가 하면 한 번 낸 거는 돌려줍니다. 옛날엔 저도 재산세 같은 걸 과오납 한번 해봤는데 전화 가상계좌로 내놓고 또 은행 가서 또 내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요즘은 가상계좌로 내니까 아예 은행에서 받아주지도 않더라고. 바로 그게 전산 처리가 되나 봐요. 옛날에는 과오납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면 돌려줘요. 2번 내면. 뭐 지금은 과오납한 경우 거의 없지만 어쨌든 모르고 더 냈으면 돌려준다.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간에 기책 사유로 시험 못 보는 경우 박스 안에 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포항 지진이 나가지고 시험 못 보면 돌려주겠죠. 3번.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아마 접수기간이 지금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저도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산업인력공단에 가면 나와 있어요. 접수기간이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준다고요. 시험 보러 안 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100분의 60을 돌려주는 거는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몇 퍼센트 돌려준다? 60% 돌려준다.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를 하는 경우 몇 퍼센트 돌려준다? 50% 돌려줍니다. 자, 10일, 7일 이런 숫자는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7일, 39번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오늘 내드린 거 39번입니다. 39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39번에 동그라미 8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0일은 10일도 같이 있네요. 거기에. 네, 8번, 39번에 8번, 9번에 같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실제 지금 33만 명이 원서 접수해가지고요. 이거 환불받은 사람이 2만 명이더라고요. 2만 명. 33만 명 중에 2만 명이 환불받고요. 31만 명이 접수했다가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은 8만 명밖에 안 돼. 그러면 거의 20몇만 명이 20만 명 넘는 사람이 언제 포기했다는 얘기. 시험 보기 10일 전부터 10일에서 거의 시험 보기 전까지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다. 그 10일 전까지는 그래도 봐야지 하다가 가면 갈수록 불안하고 이게 점수는 안 나오고 하니까 이 꼴 저 꼴 안 보려면 그냥 교통사고로 나서 들어 누워버리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시험 눈 감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길 건널 때. 배우자가 또 떨어졌냐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또 떨어졌냐 이 말 할까봐. 그러니까 떨어지면 시험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배우자 오기 전에 이미 밥 먹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가 왜 그런데 하면 혼자 있고 싶다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버티면 싹싹 빌어요. 배우자가 왜 그러는데 하면 우리 건강하게 살면 되지 뭐 시험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 마지못해 밥 먹고 나오면 돼요. 절대 말 미리 뭐 과락 나왔다 이런 말 하면 과락 나왔다 하면 배우자가 뭐라 하겠어요. 그래 돌대가리 너 그럴 줄 알았다. 뭐 공부를 잘하냐 빨래를 잘하냐 밥을 잘하냐 뭐 하나 잘한 거 있냐 이렇게 나와요. 다 나와요. 근데 거짓말 시켜가지고 또 과락 나왔는데 거짓말로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했다가 적발되면 너 같은 인간하고 못 살겠다 속이는 거 이렇게 또 신뢰가 깨지니까 그냥 아무 말 못하게 해버리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말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시험 실시입니다. 양가로 4번. 시험은 매년 1회 이상입니다. 옛날에 이상이라는 말이 없다가 생겼습니다. 제가 건의를 했는데 왜 제가 건의를 했냐면 15회 추가 시험을 실시했어요. 2번 봤어요. 그 2번 본다는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했더니만 그때는 매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1회 이상 이런 말 없이. 그래서 매년 2번 보면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1회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2번, 3번 봐도 할 말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1년에 한 번밖에 안 봅니다. 10월 말에 보고 나서 또 뭐 보기가 힘들죠. 현실적으로는. 다시 출제하는 것도 힘들어요. 한 세트밖에 안 맞는데요. 수능 시험은 2세트 맞는데요. 지진 날 거 대비해가지고 문제를. 그 만약에 지진 나가지고 문제를 못 보면 다시 다른 거 가지고 본다고요. 일부 봤는데 지진 나버리면 그 또 포항만 다시 문제 만들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하나밖에 안 만드니까 사실상 2번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1년에 시험을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만 현실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봅니다.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보니까 좋아요. 근데 4회 때부터 10회까지는 2년에 한 번 봤어요. 2년에 한 번 시험을. 제가 8회 때, 9회 때, 10회 때 시험을 봤는데요. 3번 시험 봤는데 6년 걸렸어요. 6년 시험 3번 보는데. 저는 그때 이제 직장 다니면서 제가 그때만 해도 격주 휴무제였어요. 토요일 날 2주에 한 번씩 쉬었어요. 요즘은 뭐 거의 다 쉬죠.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만, 토요일, 일요일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직장도 옛날에는 제가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퇴근도 못하고 위에 사람 눈치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밑에 사람부터 먼저 퇴근한대요.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부장들만 늦게까지 있고 신입사원 다 가버리고 없대요. 많이 이제 좋아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월이 가면서. 자, 그래서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험 안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시험 과목 양가로 5번에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시험 과목? 변별력이 없어요. 민법, 상법, 다음 중 시험 과목 아닌 것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50페이지 문제 출제 유형입니다. 1차 시험은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요. 객관식이 원칙이지만 다만 두 번째 줄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별도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을 볼 수 있다. 모든 것 다 마찬가지죠. 사법고시 1차 합격하면 2차 볼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차 합격한 사람만 2차 볼 수 있어요. 동그라미 2번.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출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다만 예외입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합니다. 즉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만 1, 2차 같은 날 봅니다. 왜? 2차도 객관식으로 보려고.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직업상담사 전부 다 2차 따로 보고 있고 2차는 주관식이에요. 행정사 이런 거 전부. 근데 우리는 같은 날 보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출제해 놓으면 채점하기 엄청나게 힘들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객관식으로 내려고 지금 같은 날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같은 날 보더라도 1차만 응시하면 응시 수수료가 더 싸죠. 금액이 달라요. 1, 2차 같이 보면 28,000원이고 1차만 보면 더 돈 적다고요. 그러니까 건의하지 말라고 1, 2차 같이 보니까 너무 힘들다. 분리하자 건의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돼요. 주관식으로 보는 순간 저도 이제 강단을 떠나야 됩니다. 수험생이 확 줄어든다고 주관식으로 하면 그만큼 우리는 객관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본다고 하면 다 포기해 버린다고요. 지금 주택관리사 이거 주관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만 바꾸더라. 7일, 가로 안에 7일, 10일 이게 명확하게 담 있는 거 이런 것만 주관식으로 내요. 논문형으로 내놓으면 그 채점하기 더 어렵겠죠. 지금 저도 부동산학과 지금 국제사회부대 부동산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관식을 논문형을 한 문제 출제해요. 그럼 채점하기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거 다 읽어보고 막 처음에 할 때는 일정적으로 다 읽어보고 첨삭하고 뭐 잘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불만만 많더라고. 뭐 잘못 찍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그 요즘은 그렇게 너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안 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법고시 출제하면 그냥 교수들 시험지 휙 날려가지고 멀리 가는 거는 가볍게 썼다고 많이 안 썼다고 뭐 점수 안 주고 그런 농담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주관식 그 출제하러 들어가는 교수님들이 자기가 문제 낸 거는 자기가 가르친 대로 답한 사람을 더 점수 잘 주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대학이 훨씬 더 합격자가 많이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하다 보면. 자, 어쨌든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만 객관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을. 자, 그 다음에 1, 2차를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다.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만 합격하면 2차는 채점한다 안 한다? 합니다. 채점은 하지만 효력은 없다. 그 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몇 점인지 다 점수 알려줍니다. 카톡 서비스 그 원서 낼 때 카톡 그 문자 수신 동의하면은 합격했습니다. 연락도 와요. 전화해보면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합격했는지 전화로 하면 합격한 사람은 축하합니다. 바로 음악이 나오고요. 불합격하니까 안타깝군요. 다음에 또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왜 또 응시원서 28,000원 받아야 되니까 자꾸 계속 시험 보세요. 여러분들도 다시는 안 본다고 책 다 불질러 놓고 또 봅니다. 이게 마약이에요. 마약. 한번 보고 나면 합격할 때까지 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중독이 한번 되고 나면. 그러니까 빨리 합격해야 돼. 안 그러면 사람 폐인돼요. 5년 넘어도 안 되면 포기해야 돼요. 지금 그 사법고시는 없어지지만 로스쿨도 지금 5년 졸업하고 5번밖에 시험 응시 기회가 없어요. 그래도 합격 못하면 끝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고시 낭인 된다고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구수 만에 됐잖아요. 9년 만에 사법고시. 그러니까 동기생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 건 외골수 아니면 하기 힘들어요. 성격 원만한 사람은 힘들다고요. 9년 동안 그 공부한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멘탈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다 합격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지금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요. 합격하려면 나중에 9월, 10월 2달 동안 열심히 하면 돼요. 암기하는 거는. 지금은 계속 워밍업을 해야 돼.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해야지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 벌써 모의고사 풀고 뭐 문제풀이, 기출문제 막 자꾸 앞서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불합격해요. 너무 오버페이스 하면. 마라톤 하는데 막 100m 뛰듯이 뛰고 나면 나중에 지쳐서 다 포기해버린다고요. 서서히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가다 보면 돼요. 서울대 소비작가 김난도 교수가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고 했어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라고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고 했어요. 근데 혼자 가면 빨리 지쳐요. 그 대신에 빨리 가다 보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지금 10월 달까지 어떻게 버틸 거냐고요. 벌써 모의고사 다 풀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그냥 학원 커리큘럼대로 그냥 강의만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자, 시험 양가로 7번 시험 방법입니다. 원칙, 구분 및 이시시행. 이시시행, 여기서 이시라는 것은 같은 날이 아니고 다른 시간에 시험 본다 이 뜻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원칙적으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따로 시행한다. 따라서 1차 시험 합격한 자의 하나의 2차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같은 날 동시에 볼 수 있다. 양가로 8번 1차 시험 면제입니다. 1차 합격하고 나면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 여러분이 31회 때 1차 합격하면 32회 때만 면제됩니다. 현실적으로 똑같지만 이론적으로는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군대 가도 소용없어요. 뭐 부모님 아파도 무조건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의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해 무조건 만약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2차까지 꼭 응시는 해봐야 돼요. 공부는 1차만 했다 하더라도 한번 그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 경험을 쌓는 것은 엄청난 도움이 돼요. 전혀 모르는 낯선 환경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 이런 게 시험이 2차 시험이 이렇구나 한번 경험을 하면 훨씬 더 편안하죠 마음이. 그 1차 시험 면제가 옛날에는 8회 때까지만 해도 석사 학위를 받으면 부동산학 석사 학위 받으면 1차 시험 면제됐어요. 지금 면제되는 거 없어요. 무조건 다 봐야 돼 시험. 자, 출제위원입니다. 양가로 9번 출제위원인데 동그라미 1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중개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할 수 있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만 돼 있는데 지금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보니까 출제위원 상시 모집해가지고 인력풀 모집해가지고 해놨더라고. 거기 보니까 대학 조교수 이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따졌죠. 이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된다고 했는데 꼭 조교수 이상이야 되냐 했더니만 뭐 일단 응시는 응모는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단 학원에 강의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 말까지 적혀져 있어요. 지금 학원 강의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해관계이잖아요. 그럼 내가 가르친 것만 내버리면 제 수업 듣는 사람만 합격하니까. 인터넷에 저보고 출제위원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적중을 시켰습니까? 묻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출제위원은 못 들어갑니다.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출제위원 준수사항 이행입니다. 출제위원 들어가면 서약서 적습니다. 문제 유출하지 않는다 이런 거 서약서 적고요. 그 서약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비 수당 지급을 합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아까 감독관들은 10만 원, 출제위원들은 하루에 30만 원씩 준대요. 그럼 보통 한 2주 정도, 한 12일에서 14일 정도 합숙을 합니다. 그럼 약 500만 원 정도 받아 나온다 하더라고요. 출제위원. 그럼 출제위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안 들어가고 싶어 해요? 대학 교수님들? 가고 싶어 해요. 대학교에서 월급 받고 출장비 받고 또 출제 수당 받고 이렇다고 학교에서는 출장 간다고 출장비 신청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돈 받고 월급 다 나오잖아요. 대학 교수님들은 월급도 다 나오고 강의도 안 해도 되고 공식적으로. 언제 들어가냐면 10월 거의 셋째 주에 들어가요. 셋째 주하고 넷째 주만 들어간다고요. 미리 출제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출제하는 데는 어디냐면 부산에 구포에 있어요. 산업인력공단 건물이. 아예 상시 거기 건물을 사놨어요. 구포에.
50페이지 문제의 출제 유형입니다. 출제 50페이지가 아니고 51페이지 51페이지 메뉴에 보면 출제위원 준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절차 및 위촉 금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부정행위하면 몇 년간? 5년간 부정행위하면 명단을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장에게 명단을 통보하는데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출제위원 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하면 시험 문제 유출시켰다든지 하면은 5년간 출제위원 위촉될 수 없다. 51페이지 합격자 결정인데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2차는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1번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10,000명만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00명만 뽑습니다.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상대평가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최소 10,000명 뽑는다. 최소 10,000명 뽑는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7,000명밖에 안 나왔으면 60점 안 되는 사람 중에서도 3,000명 더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락은 면해야 됩니다. 40점은 넘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현실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2번처럼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다 예외고요.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2차도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입니다. 40점 밑으로 과락 없으면 1, 2차 모두.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평가하거나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입니다. 자격증 교부는 동그라미 2번 1월 이내에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월은 45번에 1번에 있습니다. 45번 오늘 내드린 프린트 45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양가로 2번 자격증 재교부는 분실 등을 했을 때 재교부는 누구한테 재교부 신청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4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원래 교부했던 사람이 재교부해 준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다. 빌려주면 안 된다.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54페이지에 보면 모두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다. 다만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가 되고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이 없죠. 자격 취소는 빌려준 사람만 취소됩니다.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오늘 프린트 위원회 비교하는 거 내드렸습니다. 지난 달부터 들은 분들은 다 진도를 나갔던 부분인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 프린트 보니까 국토부에 둘 수 있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오늘 프린트 협회에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에는 지부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 맨 위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프린트 안 받으셨어요? 위원회 비교하는 거? (55페이지) 오늘 그 위원회 한번 쉬는 시간에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라도 한번 그날 들은 과목은 한 30분 정도만 공인중개사법은 하면 돼요. 한 30분 정도, 30분 넘게 하지 말고 잠깐 한 1, 20분이라도 잠깐 좀 보는 게 좋아요. 보고 나머지 이제 시간에는 민법이나 학개론 이런 거 하시면 되겠죠. 민법 중요하고 민법 하라고 했더만 공인중개사법은 아예 하나도 안 받다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억지로라도 수업은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든 알든. 듣다 보면 어제도 보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 호주서 온 애들 누구지? 그 누구 있잖아. 그 이름 누군지 모르겠. 샘이라고 이름이. 벤트리인가? 벤트리 동생 윌리엄. 그 이제 동생이 뭐예요? 벤트리가 말하더라고. 옛날에 말 못했거든. 이제 말문이 트가지고 말 조금씩 하더라고요. 말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공부하는 게. 못하다가 어느 날 말문이 트는 거거든요. 이것도 계속 괴롭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제냐면 찬바람이 불어야 돼요. 10월달 돼야 이제 말문이 트요. 그 중간에는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애들도 말 못하니까 엄청나게 답답해 하더라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말문이 트인다고요. 근웅과 걔는 스위스인가 갔다가 오면 또 말을 더 못하겠네. 그것도 스위스에서는 한국말 안 쓰니까. 그 말 배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하기는. 몰라도 일단 보시면 돼요. 너무 지금은 집착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디테일한 건 나중에 9월, 10월에 하시면 된다고요. 세부적으로 암기하는 거는. 자, 5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도의사가 따라야 됩니다.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된다. 이 말은 시도별로 문제의 난이도 다르게 출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7명 이상 11명 이내다. 오늘 프린터 7명. 오늘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9번에 6번. 39번에 6번. 39번에 6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그 위원은 지금은 암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공인중개사 제도 이거 다 합해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56페이지 임기는 2년으로 하고요. 2년입니다. 오늘 그 프린트 내드리는데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제운영위원회 위원하고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 등입니다. 재척 기피, 회피. 재척, 기피, 회피. 이거는 주로 판사들한테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인터넷 치봐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재척 사유는 이해관계에 있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재척됩니다. 배제됩니다. 빠져야 됩니다. 그 빠져야 되는 사유가 박스에 4개가 있는데요. 1번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 어떤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배우자 이 어떤 사람 지금은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사랑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있다고요. 지금 위장이혼했을 수도 있죠. 이혼하고도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애들 있고 이러면 전 배우자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잘 되기를 바랄 수도 있거든요. 예, 어쨌든 배우자 이 어떤 사람도 재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이해관계, 그 말은 사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위장 이혼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 이게
재테크하는 사람이 위장이용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 해도 이게 주로 그 1가구 1주택 이런 거 할 때 배우자 건 다 포함하잖아요. 세대를 분리해놔도. 그러니까 아예 이혼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서류상 이혼만 하면은 그건 별도 세대로 구성되니까. 그런 분도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는. 자, 그래서 재척이 있고요. 깊이는 뭐냐면 이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깊이 신청. 저 사람은 하면 나한테 불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위원으로 바꿔달라 하는 게 깊이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회피는 뭐냐면 재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재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나 전 배우자가 이 어떤 자가 안건 당사자이므로 안면 바쳐서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 못하겠다. 예를 들면 아버지인 판사가 아버지인데 자기 아들이 재판받으러 왔으면 아들 안면 바쳐서 못하겠다 하고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재척, 깊이, 회피.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동그라미 5번에 보면 니은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밑줄 치십시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합니다. 근데 우리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같으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근데 공공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회의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회의 개최 7일 39번, 프린트 39번에 7일이 14번, 39번에 14번 밑줄 치십시오. 39번에 14번 밑줄 치시고 또 48번에 1번 밑줄 치십시오. 48번에 1번에도 있네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준수 의무사항인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서 자격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심의한 경우에는 시도예산 이에 따라야 됩니다. 심의 의결한 경우 따라야 된다. 시험에 중개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 위원회 4개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린 거 한번 볼까요? 맨 왼쪽에 거기에 심의 의결하는 사항 중에서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세요. 자격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요건 시도의사가 따라야 된다 적어 놓으세요. 그러나 2번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3번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이건 따라야 된다는 말이 없다고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된다. 자, 그 위원회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 위원회 위원장을 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고요.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이라고 되어 있죠. 호선은 상호간에 선출한다. 우리 국회의장,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잖아요. 교황은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들 중에서 선출하죠. 추기경들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100명 정도밖에 참석 안 하더라고요. 바티칸시티. 바티칸시티는 별도의 국가죠. 이탈리아 안에 로마 안에 있는데 별도의 나라더라고요. 경계는 없어요. 국경 경계선은 없더라고요. 바티칸시티하고 그냥 로마 시내하고 다 돌아다닐 수는 있는데 바티칸시티 그 입장료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한 3만 원 가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입장료 수입만 해도 엄청난 모양이더라고. 사람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뭐라고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거는 뭐 대사도 다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호선이고요, 호선.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이고, 위원장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도 호선입니다. 상호간에 선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원수를 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내 다 위원장 포함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고요. 이 중에서 협회 회장하고 이사회가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죠. 6명 이하여야 합니다. 19명 중에서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은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9명 이상 15명 이하 이렇게 다 홀수입니다. 홀수. 근데 맨 마지막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이 30명이 논리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숫자예요. 만약 30명이라고 하면 15명 찬성, 15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그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에요. 중대한 흠결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300명 다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회의할 때. 만약 300명 다 참석해가지고 150명 찬성, 150명 반대해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 국회의원 숫자도 사실은 한 명 더 늘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하는 일도 없이 왜 늘리냐 이렇게 반대하니까 못하고 있죠. 국회의원 하면 좋아요 한 200가지 정도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선거철 되면 인사하고 다니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만나기 힘들어요. 못 만나요. 제 친구들도 지금 한 3명 정도 나가는데 재산 다 탕진하더라고. 안 되면 이게 재산만 다 날려요. 옛날에는 되면 뭐 본전 찾고 했는데 요즘은 돼도 잘못하면 돈 못 걷어들일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30명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게 좀 논리적으로 불합리한데 시험에 나오면 30명이에요. 31명, 29명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원 임명인데요. 위원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공무원이면 임명할 것이고 대학 교수면 위촉하겠죠. 대학 교수한테 명령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임명은 명령인데요.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위원장이.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이 하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잖아요. 차관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요. 시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자체장, 서울특별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등이 임명 위촉합니다.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굉장히 많이 이관을 해놨어요. 요즘은 모든 게 그 뭐 종교단체 폐쇄하고 이런 게 다 시도의사 권한인가 봐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장들 권한인가 보더라고요. 그 국회의원보다 지자체장이 훨씬 더 파워가 있죠. 집행 권한이 있으니까 모든 거. 자, 그 다음에 임기입니다. 임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제운영위원회와 주택임대차위원회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 조정을 마쳐야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60일 숫자 우리 프린트 오늘 내드린 거 37번 37번에 동그라미 5번 6번에 밑줄 쳐놓으세요. 지금 오늘 내드린 프린트에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따로 안 해놨죠.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프린트에는 4개만 해놓은 거예요. 5개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기타를 보면은, 기타는 보면 그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에는 오른쪽 맨 밑에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부한 걸로 본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수락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7일 39번 7일 39번에 7일이 16번에 있죠. 39번에 16번 밑줄 치놓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수락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고요. 서면으로 수락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근데 이게 문서로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귀찮아서 가만히 있어버리면 그냥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정이 성립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까 다른 거는 위원들 임명 위촉이 있는데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뒷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가운데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보니까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1명, 협회 회장이 들어가고요. 당연히 위원으로 3번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그 다음에 4번에 다음 사람으로서 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뒷페이지입니다. 뒷페이지. 거기에 보니까 뒷페이지 라번에 보니까 라목에 보니까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공제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우리 오늘 내드린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1번에 동그라미 9번 밑줄 치놓으세요. 오늘 벌써 밑줄을 많이 쳤네요. 가슴이 뿌듯하지 않아요. 이게 자꾸 밑줄 올 때마다 이거 밑줄 다 치고 나면 2장 다 본다고요. 5년입니다. 5년. 이런 숫자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단순히 암기예요. 왜 6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5년이냐. 시험에 4년, 6년 이런 건 없어요. 3년, 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뭐 10년 이런 건 있지만 9년, 8년, 7년 이런 건 없어요. 왜 없냐? 그건 만들 때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합의에 의해서 뭐 특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2차 과목은 기초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11월 달부터 강의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거 들으면 된다고요. 최고 마지막 걸 들어야 돼. 2차 과목은 무조건. 1차는 좀 생각을 하면서 암기를 해야 되고 2차는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해야 되는 게 많아요. 오히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틀린다니까. 그냥 7일이면 7일 단순히 그대로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강의한 내용이 사실은 가장 안 중요하면서 가장 어렵습니다. 시험에는 3문제밖에 안 나와요. 원래 8주 동안 강의를 하면 하루에 한 주에 5문제씩 나와야 40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오늘 강의한 건 3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용어정의 1문제, 중개사물 1문제, 공인중개사 제도. 마지막 시간에 한 게 내용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서 1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 이제 다음 주부터가 사실 중요해요. 다음 주부터는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첫날은 뭐 진도가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안 내드렸는데 지난달에도 두 번째 주부터 문제 드렸죠. 이제 지난달까지는 OX 문제 드렸는데 이제는 오지선 다행 문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은 기출 문제 위주예요. 이제 5월 달부터는 예상 문제 좀 더 어려워져요. 문제가 너무 자꾸 어려운 것만 보는 건 바람직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걸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출제는 들어가면 이때 가져가는 게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 한 권도 못 가져가고요. 기출 문제하고 법 조문만 볼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들이 쓴 책 볼 수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대학 교수들이 쓴 책이 거의 없어요. 학개론 같은 거는 많지만 이 공인중개사법은 아예 대학 교수들이 쓴 책이 거의 없으니까 법 조문하고 기출 문제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돼요. 기출문제 나왔던 게. 그 기출문제를 모든 과목이 다 기출문제에서 80% 이상은 출제됩니다. 모든 과목이. 특히 학개론 같은 거는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 검증된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한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